허환구의 라디오 오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환구입니다. 북한과 러시아 정상이 침략당하면 서로 지원하겠다는 군사 분야 협정을 맺었습니다. 오늘 오전 전문이 공개됐는데요. 조약 제4조에는 북한과 러시아 중 한쪽이 무력 침공을 받으면 지체 없이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북러 회담 전 우리 정보당국이 예상했던 수준보다 더 높은 단계의 결속으로 지난 2000년 폐기된 북러 간 동맹관계가 복원된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중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점령지에 대한 반격이 이루어질 경우 러시아는 이를 침공으로 규정하고 북한의 군사 지원을 요구할 수도 있겠습니다. 해외에서도 북러의 밀착은 냉전 이후 최대 위협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우리와 우호적인 관계를 잘 유지해왔던 러시아였는데요. 이제는 주도권을 북한에 빼앗긴 것만 같아서 아쉽기도 하고 또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6월 20일 목요일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손발톱 무좀이다. 바르지오 네일 라카. 무좀약 매일 바르기 귀찮다. 바르지오 원스. 발이 가렵고 각질에 물집까지? 바르지오 모두 크림. 어떤 무좀도 바르지오. 동화약품. 당신은 아마 아직 모를 거야. 장기렌트 숨은 강자. 아마존 아마 믿지 못할 거야. 합리적인 이 가격을. 아마존 장기렌트의 숨은 강자 홈페이지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하세요. 아마존카. 10년 배운 영어 10초도 말 못한다면 당신은 왕초보. 왕초보 와요. 해커스톡. 왕초보 영어. 해커스톡. 왕초보. 왕초보 영어 탈출 해커스톡. 이 음악을 듣고 하던 일을 잠시라도 멈췄다면, 이 소리를 듣고 잠시라도 설레었다면 당신의 리니지 M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새롭게 쓰일 당신의 이야기. 신서버 말하는 섬 오픈. 리니지 M 12세 이용가. 락토핏 이렇게 새로워졌어? 건강하고 씩씩하게. 아이들도 락토핏. 혈당 케어 힘드시죠? 부모님도 락토핏 당케어. 우리 가족 장 건강엔 새로워진 락토핏. 우리 가족 맞춤 락토핏. 건강기능식품입니다. 부장님. 실장님. 국장님. 이사님. 일은 오래 했지만 연금 관리는 왕초보. 퇴직금 목돈 어떡하지? 퇴직연금 IRP. 믿을 곳은 미래에셋증권. 퇴직금 키우기, 절세, 인출, 연금 포트폴리오까지. 연금은 미래다. 미래에셋증권. 원금 손실 유의 및 투자 전 설명 청취. 네, 라디오 오늘 목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1부 안영진의 쾌도난법 함께하고요. 2부 이슈 오늘에서는 영주시에서 여름철 자연재난에 대비해서 수해복구 사업을 신속히 추진 중이라는데요. 영주시 건설과 황교안 과장을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나눠봅니다. 이어서 인미의 그래도 정치 함께하겠습니다. 라디오 오늘 유튜브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네, 안영진의 쾌도난법, 오늘도 안영진 변호사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형진 변호사입니다. 네, 자, 지난 18일이었죠. 예천군청에서 경상북도와 한국 e스포츠 협회 그리고 주식회사 KT와 함께 e스포츠 국가대표 훈련센터 조성을 위한 상호협력 업무협약, 즉 MOU를 체결했습니다. 자, e스포츠 국가대표 훈련센터는 국내는 물론 세계 최초라고 하는데요. 같은 맥락에서 각종 스포츠 훈련센터 및 경기장 조성, 국제대회 유치를 통해서 경북 북부의 활로를 모색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와 관련된 소식 준비해 주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우선 방송에 앞서서 이 안영진의 쾌도난법이나 라디오 오늘을 들으시는 분들이 참 많다고 느꼈습니다. 오늘 한 40년 만에 네. 어릴 때 미술학원 선생님을 뵀는데 예. 잘 듣고 있다면서 오. 지역 내에서 참 이렇게 많은 정치자가 있으니 방송 내용을 앞으로도 신경 써달라 이런 취지로 듣고 힘이 많이 났습니다. 40년 만에 만났어요? 예. 미술학원 선생님을? 예. 어떻게? 그러니까 선생님은 기억을 하겠죠. 안영진 변호사 뭐 예, 정치도 하고 그러니까. 그렇죠.
얼굴을 알아보겠던가요? 안 변호사는? 예, 그 선생님. 저도 딱, 예, 조금 뵙다가 이제 떠올랐는데, 참 지역에서 더 열심히 방송에 임하겠다 그렇죠. 이런 예. 또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저도 그 비슷한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일단 지난 18일 예천군청에서 맺은 e스포츠 국가대표 훈련센터 MO에 대해서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김학동 예천군수를 비롯한 예천군민 공무원들이 합심해서 이룬 것이고 세계 최초의 시도라서 더욱 뜻깊은데요. 네. 보도에 따르면 MOU를 맺은 기관들은 한국 e스포츠 국가대표 훈련센터 조성, 그리고 훈련센터 활성화 및 효율적인 운영 방안 마련, 또 경북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 연계한 AICT 기반 첨답 융복합 훈련센터 구축 등에 협력하게 된다고 합니다. 예. 훈련센터는 경북 도청 신도시 도시첨단산업단지 인근에 부지 한 1만 1,000제곱미터 지상 5층 규모로 조성될 계획이고요. 꽤 크네요. 예, 꽤 크게 됩니다. 예, 11,000제곱미터면 이게 3,300평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지상 5층으로. 예. 그래서 이런 시설은 참 의미가 있죠. 그래서 예. 종목별 전용 연습실 등 훈련 시설, 전용 경기장, 공식 물품 전시 및 관람객 체험실 이런 걸 갖춘다고 하는데요. 그 중개 시설을 포함 전용 경기장이 생기면 이제 국내 대회 또는 세계 대회 유치를 통해서 이 지역의 활로를 모색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럼요. 예. 참 의미 있고요. 예. 내년 1월 국비 확보를 위한 중앙 투자 심사를 의뢰할 계획인데요. 이 점에 지역 주민과 정치권이 지속적인 관심과 응원이 필요한 걸 보입니다. 예. 예천군은 육상, 양궁, e스포츠 등의 메카로 거듭나기 위해 여러 노력을 줄곧 해왔는데요. 이런 방향성이 우리 경북 북부에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예. 잠시 강원도 예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예. 강원도가 한 20년 전만 해도 경북 북부하고 함께 전국에서 가장 낙후하고 교통의 오지로 유명했습니다. 그럼요. 이 강원도가 이런 문제를 어떻게 타개할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그 도로나 철도를 신설하려고 해도 예타 심사라고 하죠. 거기서 번번이 고배를 마시기도 했습니다. 사람이 얼마 안 사니까 경제성이 안 나오는 거죠. 예. 그렇죠. 당연히 안 나오죠. 그렇죠. 예. 또한 각종 군사보호 지역 규제 또 상용 규제 때문에 공장이나 기업을 유치하기도 매우 어려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고민 끝에 착안한 게 그럼 우리도 올림픽을 유치해보자라고 이제 했던 거죠. 동계올림픽의 유치인데요. 예. 그 당시만 해도 강원도에 올림픽을 유치하자는 제안이 나왔을 때 전부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했습니다. 워낙 교통 예. 인프라도 안 좋고 그렇죠. 오지고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아무 시설도 없고 체육시설도 없고 도로도 없는데 무슨 올림픽을 하노 이래 된 거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를 설득해서 올림픽 유치에 나섰고 고배를 마신 끝에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을 유치하게 됐는데요. 예. 이게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개최된 동계올림픽이고 1988년 하계올림픽 이후에 30년 만에 개최된 겁니다. 그래서 이게 IOC에서 남아프리카 공화국 더반에서 현지 시각으로 2011년 7월 7일 오후 5시 18분에 열린 123차 IOC 총회에서 개최를 결정했죠. 예. 11년에 결정되고 18년에 연 거죠. 이제 강원도가 이를 계기로 환골탈퇴를 하는데요. 각종의 동계 스포츠 시설이 건축되어서 동계 스포츠의 전 세계적인 메카로 발돋움을 합니다. 예. 그리고 동홍천 양양 고속도로가 개통되면서 서울 강남권에서 강원도 양양군까지 한 2시간이면 도달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렇죠. 차량으로. 안 밀리면. 근데 그렇죠. 여기 엄청 밀려요. 이 도로가. 그렇죠. 안 밀리면 2시간인데.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지역 관광이 폭발적으로 불어나게 되는데요. 그렇죠. 또 고속철도도 뚫리게 됩니다. 예. 그래서 더더욱 지역 관광이 뜨게 됐는데 이제 다시 우리 지역 경북 북부로 돌아오면요. 그 20년 전에 강원도 상황과 너무 비슷합니다. 아, 지금이요? 예, 딱 그렇죠. 그 영국인데요. 예. 지역의 낙후도 따지면 전국에서 가장 심하고 이렇다 할 스포츠 시설도 사실 경북 북부에는 없습니다. 예. 단적으로 국제 경기를 할 수 있는 수영장이 단 한 곳도 없는데요. 도청 소재지인 안동을 비롯해서 경북 북부 11개 시군 전체에 단 한 곳도 없다는 게 참 이게 지역 불균형 발전의 폐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렇다고 공장이나 기업을 유치하려니 각종의 상수원 규제에 또 걸리고 수도권과 거리가 멀어서 원주나 충청도 이런 데 밀리는 영국인데요. 예. 장점으로는 또 산과 물을 비롯한 깨끗한 자연 환경입니다. 경상북도 북부가 강원도와 판박이로 갈 수 있는 거죠. 예. 현재 각 시군마다 스포츠 대회 유치나 시설 건설을 위해 뛰고 있는데 예천이 가장 적극적인 곳 중에 하나입니다. 예. 이제 경북 북부 11개 시군과 도가 힘을 이제 하나로 합쳐서 좀 더 큰 꿈을 꿀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큰 꿈을 꿔보자. 그렇죠. 어떤 꿈이요? 예를 들면은 안동 올림픽이라든지 안동 아시안 게임 같은 거를 큰 게를 한번 유치해보자 이거죠. 안동 올림픽이요? 예. 힘든 거 아니에요? 너무 큰데 왜? 예, 요런 반응이 강원도에서 처음에 나왔던 겁니다.
딱 그랬습니다. 하계 올림픽 아니더라도 뭐 동계 올림픽 유치했던 강원도처럼 예. 우리도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그렇죠. 뭐 꼭 안동 올림픽이라고 해서 안동에서만 개최하는 게 그 아니니까 주변에서 다 우리 합니다. 예, 평창 강릉 다 했듯이 예. 뭐 안동 아시안 게임도 그 예가 되겠죠. 좀 더 큰 그림입니다. 예. 그리고 규모가 큰 국제대회를 유치해야 그 지역의 SOC죠. 뭐 도로나 철도, 굴 이런 게 폭발적으로 확충되고 국제 규격의 수영장, 테니스장, 육상 경기장, 축구 경기장 등 체육 관련 SOC도 확충이 됩니다. 그렇죠. 뭐 특급 숙박 시설 건설도 탄력을 받게 된다는 것인데요. 예. 이제 이렇게 물꼬를 트면 대회 이후에 이제 남겨진 관련 시설들은 전지훈련 장소로 사용되고 일반인들도 그 체육시설에서 운동하려고 멀리서 방문을 합니다. 예. 예를 들어 좋은 국제 규격의 수영장이 생기면은 전국의 수영 동호인, 다이버 동호인, 수구 선수들이 몇 시간 걸려서 달려온다는 건데요. 그렇죠. 그 김천에 지금 국제 규격의 수영장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예. 그까지 수영하러 가고 또 다이버들은 거기 다이빙 연습을 하러 갑니다. 그렇죠. 예, 거기 뭐죠 점프 다이빙 대가 있기 때문에 저번에도 한번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국제 규격의 수영장이라는 거는 그 경영이라고 하죠. 경영 그렇죠. 그 레인도 있지만 다이빙 경기장이 그렇습니다.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우리는 없잖아요. 북부 지역에 다이빙 경기장이 전혀 없죠.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점 때문에 미래의 먹거리가 된다는 것이죠. 예. 강원도가 이러한 전략을 취해서 적중을 한 것인데요. 뭐 예를 들자면 산소카페 정선구는 마라톤 훈련을 하기에 가장 좋은 곳입니다. 해발 250m의 고지대에 맑은 공기가 있으니까. 예. 한편 또 교통량은 적습니다. 그렇죠. 영양도 매 한 가지인데요.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그 우리가 지금까지 좀 단점으로 생각해 오던 것들을 장점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게 스포츠 시설의 유치를 통한 뭐 발전 전략인데요. 예. 그리고 아시안 게임급을 유치하려면은 그 전에 각종 국제대회를 유치해서 경험과 인프라를 갖춰야 됩니다. 예를 들어 세계 육상대회가 그 예인데요. 그렇죠. 실제로 구미의 경우에는 지난 4월 27일부터 4월 28일까지 사단법인 대한 울트라 마라톤 연맹이 주최하고 구미시가 후원한 국제 울트라 마라톤 12시 앤드 24시간 대회가 열려서 뭐 구미시 낙동강 체육공원 육상 경기가 열린 바 있는데요. 구미시는 올해 또 제62회 경북 도민체육대회와 제32회 한중일 주니어 종합경기대회 등 굵직한 체육 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르고 그 경험을 살려서 이제 또 국내 기초단체 최초로 유치한 2025 구미 아시아 육상 경기 선수권 대회를 차질 없이 준비한다라는 보도가 된 바 있는데요. 예. 구미가 지금 억수로 뛰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정말. 예. 그래서 우리 안동을 비롯한 경북 북부도 이제 원단 비전을 가지고 뛰어야 하는데요. 이제 강원도를 벤치마킹해서 뭐 안동 아시안 게임이라든지 뭐 안동 예천 올림픽, 뭐 안동 상주 올림픽 이런 게 가능하다는 건데요. 예. 그걸 유치하고 이런 큰 대회를 좀 멀리 두고 차근차근 플랜을 세워서 예. 나가는 게 맞지 않냐 이런 생각도 강원도를 보면 좀 해봤습니다. 또 이런 아이디어를 또 주셨네요. 그러니까 예. 지역 발전을 위해서라도 예. 체육을 좀 더 활성화하자. 그렇습니다. 큰 대회를 좀 유치해 보자. 그렇죠. 예. 뭐 안동 아시안 게임, 안동 올림픽 뭐 꼭 실현 불가능한 건 아니다. 그렇죠. 이런 그 말씀이시죠. 스포츠 대회 유치를 통해서 지역을 살리는 게 예. 제일 현실적인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예. 대기업을 유치하기에는 여러 가지 제한이 너무 많으니까요. 맞습니다. 수십 년째 구호만 외쳐왔지 희망 고문을 하고 있거든요. 하기야 뭐 예. 우리 지역도 보면 우리 안동은 또 테니스 유명하고 축구도 그렇죠. 유명하고 그렇습니다. 예천은 아까 그 저기 양궁, 양궁 유명하죠. 육상. 예. 이제 육상. e스포츠도 되고요. e스포츠 등등 해서 예. 예, 그러한 각 시군마다 지금 개별적 노력 상태인데 한테 엄쳐서 한번 크게 한번 판을 해보자 이거죠. 아시안 게임이나 올림픽 조금 뭐 약하게 간다면 육상 대회죠. 세계 육상 대회. 세계 육상 선수권 대회. 우사인 볼트 이런 아들 오면 지역이 살거든요. 뭐 그런 이제 해보자 이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우리 지역 체육 활성화에 대한 예, 네. 또 아이디어를 주셨네요. 자, 안동 아시안 게임부터 가죠. 그러면 아시안 게임하고 좋죠. 네, 올림픽 하는 예, 그렇습니다. 그런 목표로 한번 활성화를 좀 시켜보자라는 얘기였습니다. 자, 지금까지 안영진의 쾌도난법 안영진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라디오 오늘 2부에서 뵙겠습니다. 부장님. 실장님. 국장님. 이사님. 일은 오래 했지만 연금 관리는 왕초보. 퇴직금 목돈 어떡하지? 퇴직연금
연금 IRP, 믿을 곳은 미래에셋증권. 퇴직금 키우기, 절세, 인출, 연금 포트폴리오까지. 연금은 미래다. 미래에셋증권. 원금 손실 유의 및 투자 전 설명 청취. 락토핏 이렇게 새로우셨어? 건강하고 씩씩하게. 아이들도 락토핏. 혈당 케어 힘드시죠? 부모님도 락토핏 한케어. 우리 가족 장 건강엔 새로워진 락토핏. 우리 가족 맞춤 락토핏. 건강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오늘도 안전하게 음주운전 예방수칙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술자리가 예정된 경우 미리 귀가 방법을 정하고 차는 가져가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두 번째, 음주 후 자전거나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는 것도 음주운전 처벌 대상에 포함됩니다. 세 번째, 과음을 한 다음 날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세요. 숙취 음주운전 역시 처벌 대상입니다. 네 번째, 음주운전을 방조하는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말려주세요. 위험한 음주운전 미리 예방하여 소중한 생명을 지켜주세요. 어렵던 날도 많았죠. 우리 함께 한다면 따스함을 느껴요. 사랑이 있어요. 소중한 꿈을 이뤄봐요. 우리 함께 여기 있으니 감동과 사랑 있는 MBC 라디오 문화방송 100.1 MBC 라디오. 네, 6시 22분 13초 지나고 있습니다. 이슈 오늘 시작하죠. 영주시에서는 여름철 자연재난에 대비해서 신속한 수해복구 사업과 종합정비 사업을 펼치고 있다는데요.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영주시 건설과 황규원 과장 연결돼 있습니다. 황규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수고하십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네, 영주시는 여름철을 맞아서 자연재난에 대비한 총력 대응의 일환으로 우선 신속한 수해복구 사업을 추진 중이라고 들었는데요. 자, 어떤 내용입니까? 네, 모두 아시다시피 지난해 경북 지역에 많은 수해 피해를 입었는데요. 네. 영주시 또한 지난해 6월에서 7월 사이에 내린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서 도로와 하천, 제강과 같은 공공시설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예. 사유재산 또한 큰 규모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공공시설 가운데서도 특히 피해가 상당했던 도로와 수리시설 등의 피해액이 약 90억, 하천시설 피해액이 약 148억 원 규모로 발생해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되기도 했습니다. 예. 그로 인해 복구액 624억 원 중 448억 원을 국비로 지원받아 현재 복구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네. 신속한 복구를 위해 동일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면 물론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 피해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예, 도로라든지 수리시설, 하천시설 피해가 상당했습니다. 총 복구액이 620억 원 정도 되는데 이 중에 한 440억 원 이상을 국비로 지원받아서 현재 복구 사업 진행 중이다라는 말씀이시고, 자, 지난해 집중호우로 인한 영주 지역 피해 규모가 어느 정도였었죠? 예, 기록적인 폭우가 내린 만큼 영주시 전 지역에 걸쳐 상당한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예. 농경지의 경우 약 170헥타르가 유실되거나 매몰되어 사유시설은 약 53억 원 가량의 피해가 발생했고요. 예. 공공시설의 경우도 법정도로 85건으로 약 51억 원, 비법정도로 215건으로 약 34억 원, 그리고 농사용 수리시설과 소규모 기타 시설 11건으로 약 5억 원, 또 도로시설의 경우 총 311건 90억 가량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예. 뿐만 아니라 하천시설은 지방하천 50건으로 피해 연장 9.2km, 소하천 141건, 피해 연장
12.8km, 세천 31건의 피해 연장 2.5km로 하천 분야 총 피해액은 총 222건의 피해 연장 24.5km의 피해 금액은 약 한 148억 원이 발생했습니다. 그렇군요. 예, 크게 봐서 한 세 가지 시설, 그러니까 사유시설에 한 53억 원, 공공시설 90억 원, 하천시설 148억 원 정도 이렇게 피해가 발생했다. 이 밖에도 또 피해가 난 곳이 또 많을 텐데 크게 봐서 이 정도 말씀해 주셨고, 현재 수해복구 사업 진행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된 건지, 지금쯤이면 좀 다 복구가 됐으면 좋겠는데 이제 장마철도 곧 다가와서요. 지금 현재는 어느 정도 상태입니까? 마무리가. 예, 우리 시에서는 도로 279개소 중에 254개소를 복구 완료했고, 또 하천 같은 경우는 146개소에 106개소를 복구해서 약 83%의 이제 추진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또 각 공사 현장별로 보면 주요 공정을 마무리해서 우기 전까지 최대한 집행을 높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갑작스런 폭우에 도로가 침수되지 않도록 관내 배수로와 도로 축구 준설 작업 등 30개소를 정비 완료했고, 특히 휴천동 소재 지영주 지하차도 등 5개소 축구에 대해서는 중점적으로 점검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또 하천 분야에는 미준공된 현장의 경우 지난해 톱마대 등으로 응급 복구를 해놓았는데요. 추가 유실을 방지하기 위해 읍면동과 연계해 보완 공사를 시행하기도 했습니다. 곧 다가올 장마철에 또 대비해서 하천구역 내 유수 지장목을 제거하고 퇴적도 준설 등으로 통수 단면을 확보하고, 또 하천의 원활한 유수 흐름이 가능하도록 조치 중에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우이전 도로 하천 수해복구 사업의 주요 공정이 완료될 수 있도록 우리 영주시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작년에 그 수해복구 사업이 현재로 봐서 한 83% 정도 완료됐다. 100%는 안 됐군요, 아직. 올해도 또 뭐 많은 비가 올 수도 있다는 그런 예보를 봤는데 올해는 정말 수해 피해 입지 않도록 그렇게 최대한 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풍기지구의 풍수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종합 정비 사업을 펼치고 있는데요. 그 계획하고 현황 좀 말씀해 주세요. 네, 풍기지구의 정확한 사업 명칭은 풍기지구 풍수의 생활권 종합 정비 사업으로 총 사업이 340억 원을 투입해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지난해 3월 자연재해 위험지구 지정 고시를 완료하고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을 신청해 올해 신규 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어 현재 기본 실시 설계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의 주요 내용을 보면은 풍기 지역의 지방하천인 금계천과 소하천인 삼버천 정비를 2.7km, 풍기 시가지 내 하수도 우수관계 개체를 4km, 풍기 지역에 대해 침수, 붕괴, 유실 등 종합적인 자연 재난을 예방 대비하고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올해부터 내년까지는 기본 실시 설계 용역을 추진하고 2026년부터는 2029년까지 본격적인 현장 공사를 추진하여 풍기 지역 시민분들의 생명을 보호하고 재산 피해를 방지하고자 합니다. 풍기 지역민들을 뭐 한시름 놓으시겠습니다. 그러니까 2029년까지 완료한다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자, 또 옥계 지역과 또 석관 지역 역시 정비 사업을 펼치고 있다고요? 네, 옥계지구와 석관지구는 자연재해 위험지구 개선 정비 사업을 추진 중인 사업으로 먼저 옥계지구는 총 사업비 338억 원으로 2022년 1월 자연재해 위험지구 개선지구 지정 고시를 완료했고, 또 행정안전부 2023년 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 신규 대상지로 선정되었습니다. 사업 위치를 보면 영주시 안전면 묵리에서 장수면 호문리까지 지방하천인 옥계천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의 내용을 보면은 하천 정비 11km, 교란개체 6개소 등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기본 실시 설계를 진행 중이고, 내년부터 본격적인 공사를 발주하여 2027년 사업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 석관지구를 보면 영주시 봉현면 노자리에서 하천리까지
지방하천인 석과천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예. 총 사업비 260억 원 규모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깨지구와 같이 2022년 1월 자연재해의원지구 개선지구 지정 고시를 하고 또 지난해 행정안전부 공모 사업을 신청하여 올해 신규 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었습니다. 예. 주요 내용을 보면은 하천 정비 9km, 교량 13개소 등으로 올해부터 내년까지 설계 진행 중이고 내년부터는 본격적인 공사를 발주하여 2027년 사업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옥계천과 석관천 정비 사업도 뭐 수백억씩 들어가는 그런 정비 사업도 지금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이시고, 그리고 사천이라고 있나 보네요. 사천 생태 하천 복원 사업도 이루어지고 있다는데 이 복원 사업 추진 배경하고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요? 예, 생태하천 복원 사업은 앞서 말씀드린 사업들과 달리 이 환경부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 하천의 수질 개선과 생물 서식처 복원 등으로 생태 환경을 개선하고 친환경적 생태 하천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 내용을 보면 총 사업비 251억 원으로 지난해부터 대구지방환경청과 협의를 추진했고 올해 5월 수생태계 복원계획 최종 승인도 받았습니다. 사업 위치는 영주시 단사면 옥대리에서 구부리까지며 지방하천인 사천입니다. 본 사업의 내용을 보면 생태하천 복원 8.8km, 보계량 9개소, 자갈, 정화, 습지 조성 등이 있습니다. 금년부터 내년까지는 설계를 추진 예정이며 2026년부터 28년까지는 현장 공사를 추진하여 시민들께 쾌적한 하천 이용 시설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쭉 설명을 주셨는데 올 여름 영주의 재난 대비에 대해서 말씀 주셨는데 빠뜨린 게 있거나 혹시 덧붙이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전해주시죠. 예, 지난해 봤듯이 기후 변화에 따른 기상 이변이 잦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 기후로 인해 갑작스러운 폭우가 내릴 경우 빗물이 원활하게 배수가 되기 위해서는 도로 축구나 배수로 등이 원활하게 흘러가야 하는데 시가 지내 이제 하수들을 보면은 뚜껑이 덮여 있는 곳이 많습니다. 일부 또 시민분들께서 사적인 용도로 이거 뚜껑을 덮고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혹시 또 방송을 청취하시는 분들 중에 그런 분이 계시다면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 배수가 잘 될 수 있도록 꼭 우기 전에 치워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현재 장마철에 대비해 하천 내 주요 시설물과 공사 현장 등을 집중 점검해 시민들의 안전사고 예방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전사고 발생에 대비해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비상연락 체계를 구축하고 기상특보 발효 시 하천 주요 진출입로 차단, 또 위험지역 순찰 등을 추진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시민들께서는 비가 올 시 하천구역의 출입을 최대한 자제해 주시고 기를 당부드리며 기상특보 발효 시 행정 비상근무를 실시하고 있으니 필요시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이처럼 우리 영주시는 모든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영주시에서 철저히 대비를 하고 있네요. 올해는 단 한 건의 재난 없이 그렇게 잘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영주시 건설과의 황규원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라디오 오늘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 사고 소식이나 함께 토론하고 싶은 내용을 안동 MBC 홈페이지 라디오 오늘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전화와 문자 참여도 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는 851국에 7191번, 문자는 샵 0913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임미애 그래도 정치 시작합니다. 오늘도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임미애입니다. 네, 의원님 축하드립니다.
왜요? 첫 월급 축하드립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의원 되시고 처음으로 오늘 받으셨죠? 네, 네. 받았는데. 예. 어떻게 하셨지? 제가 별걸 다 알죠? 네. 제가 국회 상황을 아주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 첫 월급 예. 오늘 받으셨는데 기분이 어떠셨어요? 아직, 뭐라 그러지? 안 봐가지고. 돌발 질문. 네, 그래서 잘 모르겠어요. 아직 느낌은 없고. 아직 확인을 못 하셨구나. 네네. 자, 오늘이 날짜라는 건 알고 있었는데 네. 제가 따로 확인하지는 않아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네. 임미애 의원이 그동안 군의원, 도의원 생활하셨지만 또 농사도 네. 오랫동안 지으셨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오랜만에 월급 타신 것 같아서 축하의 말씀드린 거고요. 네. 사실 우리 임미애 의원님은 비례대표지만 사실은 비례대표 같지 않은 비례대표예요. 그러니까 경북 북부 우리 지역 이제 전체를 다 이제 지역구 의원이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우리 네. 지역민들을 위해서 앞으로 4년 동안 좀 열심히 뛰어주시기를 제가 지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제 부탁을 좀 드립니다.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우리 임미애 의원님 지난 한 주 상당히 바쁘게 보내신 것 같아요. 왜냐면은 하루가 멀다 하고 우리 지역 방송에 이렇게 나오시던데요. 많이 네. 바쁘셨죠, 한 주 동안? 많이 바빴어요. 아하.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제가 사실 여의도에 와서 느낀 건데요. 네, 예. 민주당이어서 그런 것도 있을 거고, 아무래도 이제 그 대구 경북에 민주당 소속의 의원이 없어서 그런지 민주당 내에서 대구 경북의 이야기가 나오는 일이 거의 없어요. 예. 거기다가 국민의힘 의원들은 또 대구 경북은 텃밭이라 그런지 그 지역의 어떤 현안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는 적이 단 한 번도 없고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전체로 놓고 보면 여야의 입장에서 대구 경북은 그렇게 관심이 있는 지역이 아니구나라는 거를 제가 많이 느끼거든요. 그런데 생각보다 대구 경북에서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 월요일 날 대구의 홍준표 시장이 그 군위에 소형 원자로 시설을 하겠다고 한수원하고 MOU를 체결했어요. 그 군위에 얼마 전에 네, 대구로 그렇죠, 들어간 군위에. 군위에 SMR이라고 하는 소형 모듈형 원자로 이걸 짓겠다. 네. 그런데 이것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시민들은 많은데 그 시민들의 목소리를 대신해 줄 여의도의 정치인이 저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것과 관련해서 보도자료도 내고 다양한 곳에 인터뷰도 하고 또 시민들이 저한테 들어오는 이야기 또 귀담아 듣기도 하고 거기다 그 바로 전주에는 또 대구 경북 행정통합 때문에 계속 맞습니다. 일이 있었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 제가 일이 굉장히 많네요. 뭐 우리 지역에 국민의힘 의원들만 쭉 있는데 네. 관심이 정작 우리 지역에 관심이 없고 목소리도 안 내고 그러니까 우리 네. 임미애 의원님이 좀 일당백으로 좀 싸워 주셔야겠네요. 지역 문제에 아무래도 관해서는.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요새 대구 경북에 관련된 목소리를 계속 내니까 민주당에서도 아니 그런 일이 있었어? 뭐 이렇게 좀 관심을 보이는 의원님들이 꽤 많이 계세요. 예, 좀 큰 소리로 워낙 많이 하셔야 돼요. 네, 정치권에도 사각지대였던 느낌을 요즘 많이 갖습니다. 예. 자, 뭐 그 원자로 말씀 주셨으니까 그 얘기부터 좀 해보죠. 그 뉴스에 요 며칠 계속 나왔거든요. 자, 네. 소형 모듈형 원자로 SMR이라는 거 이게 이제 우리 지역 뭐 가까운 지역에 이제 군위에 들어서겠다. 뭐 이렇게 홍준표 시장이 얘기를 한 건데 이게 가장 큰 그 문제점이 어떤 겁니까? 이게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았다는 거죠. 아직. 이게 상용화되지 않았다는 것 아직 그 실험 단계에 있는 건데요. 예. 이게 안전성도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다가 거기다 이게 경제성이 검증되지 않았다 보니 그 소형 모듈 원자로를 한 개만 설치해서는 경제성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몇 개씩 갖다 붙여야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대구 군위에다가 설치하겠다고 하는 것도 소형이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170메가와트 되는 걸 4개를 연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680메가와트잖아요. 예. 그런데 고리 1호기가 587메가와트예요. 아, 그래요? 그럼 더 큰 거네요, 그러면? 더 크죠. 고리 원전보다.
그럼요. 고리 원전보다 더 큰 거예요. 이거를 아직 설계 단계에 있고 실증화가 되지 않은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유치하겠다고 하면서 부지를 물색하겠다 이런 얘기까지 나간 거예요. 나가도 너무 많이 나가는 거죠. 예. 그리고 정부도 사실은 이건 연구 추진단을 꾸리는 상황 정도이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홍준표 시장은 이 군위에다가 이제 마치 거대한 뭔가 투자 사업을 유치하는 것처럼 한수원하고 MOU를 체결해서 추진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미국에서도 이거를 실험 단계에서 이걸 실증 단계에서 하고 있기는 하는데 아직 경제성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문제가 돼서 아직 이게 인증이 나오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아, 그래요? 그런데 처음에 홍준표 시장이 발표를 할 때 군위에 설치하려고 하는 SMR의 냉각수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예. 이게 이제 3세대가 있고 4세대가 있는데 4세대는 냉각수가 필요하지 않는데 지금 군위에 설치하려고 하는 건 3.5세대예요. 이건 냉각수가 필요해요. 근데 이 냉각수를 어디 걸 쓸 거냐라고 물었더니 뭐라고 그랬냐면 낙동강하고 군위댐에 있는 물을 가져다가 쓰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낙동강하고 그렇죠. 군위댐이요? 군위. 네. 근데 군위댐은 수량이 적어서 지난번에 제가 알기에는 안동댐인가에 물을 가져다가 물을 쓰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스스로 군위댐 물을 냉각수로 사용하는 건 어려울 것 같고 결국 낙동강 물을 끌어갖고 와야 되는데 우리 안동 방송권에 있는 분들은 너무나 잘 아실 텐데요. 낙동강은 영남 1,300만의 식수원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 물에다가 냉각수로 사용해서 물을 따뜻해진 그 물을 그냥 배출하겠다. 거기다가 냉각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방사능 같은 경우에 이런 것들을 그냥 내려보내겠다라고 얘기하니 이게 어떻게 이런 사고가 가능하지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이런 시설을 도입하는데 주민 동의 과정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 그리고 통합된 지 1년도 채 되지 않은 군위를 그 부지로 삼았다는 게 저는 홍준표 시장이 이런 식으로 행정을 해서 되겠나라는 걱정을 좀 하고 있습니다. 군민들이 상당히 좀 반발할 것 같은데요. 이렇게 지역 주민들 동의도 워낙 없이. 고령화되어 있어서 아직 주민들이 이것과 관련돼서 많이 알고 계시지 못하는데 이제 부지가 들어온다고 하는 그쪽 지역 주민들은 이것을 알고 있고 주민들이 대책 회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이미애 의원께서 이제 지난주 금요일에 이제 성명서까지 이렇게 발표를 하신 건데 참 문제가 그렇습니다. 이게 유치한 우리 지역의 모든 하여간 자꾸 유치를 해야 되겠죠. 근데 가장 유치해서는 안 될 그런 시설, 원자력 시설을 이렇게 지역 주민의 어떤 설명과 설득, 동의 이런 것도 전혀 없이 그냥 추진을 한다? 상당히 문제입니다. 이걸 유치하려고 하면은요. 원전안전법에 의해서 법에 규제받는 게 몇 가지 있어요. 원전 시설이 들어오려고 하면 주민투표를 통해서 동의를 얻는 과정이 있어야 되고요. 그 설치되는 그 지역 반경 30km 내에 있는 주민들한테 다 동의를 받아야 돼요. 30km. 그리고 그것과 관련된 여러 가지 규제 내용들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 규제 내용들을 그대로 적용하면 실제로 못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홍준표 시장이 이 규제를 소형이니까 이거 그대로 규제 적용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이 규제 풀어야 된다라는 요구를 아마 국민의힘 의원들을 통해서 법안 발의를 하지 않을까라고 짐작하고 있습니다. 너무 마음대로 하는 홍 시장 행정하는 거 보면 어쨌든 자 이제 국회도 할 얘기 많으니까 자 이제 민주당에서 여야 원내 지도부를 향해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이번 주말까지 원구성 협상 마무리해 달라. 그러니까 일주일 정도 이제 여유를 좀 준 상태인데 자 어제였죠. 추경호 원내대표가 국민의힘 원내대표 이제 1년씩 번갈아서 맡자 법사위 운영위 위원장을 그러자 이제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거부권을 그럼 1년간 금지해라. 1년간 쓰지 마라. 그럼 생각해 보겠다. 그리고 뭐 네. 대통령도 그럼 1년씩 나눠서 하자는 얘기냐 뭐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좀 어떻게 네. 예상하십니까? 원구성. 어젠가요? 우원식 국회의장이 저희 의원들한테 이렇게 좀 문자를 보냈어요. 네. 그 7월 5일까지가 임시회 회기이니 7월 4일까지네요. 6월 임시회 회기가 7월 4일까지니까 국회법이 정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그다음에 대정부 질문 등을 진행하려고 하면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데 아직은 좀 기다려 보겠다. 이게 남아 있으니 그런데 무한정 기다릴 수 없으니 자신은 이 국회법대로 진행을 하겠다라는 얘기는 했어요. 예. 최후 통첩을 했고 제가 볼 때 다음 주 정도에는 저희가 원내 교섭단체 대표들의 연설과 대정부 질문이 진행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저희도 오늘 농해수위도 1차 회의를 했거든요. 농해수위 열렸습니까? 드디어? 예. 열렸는데 업무 보고를 이제 6월 27일 날 받기로 했고요. 근데 뭐 짐작하시는 바대로 2개의 부서 장관과 차관, 그다음에 저희가 2부 3청인데 3개의 청장들이 오늘 전혀 참석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국민의힘도 들어오지 않았고 그래서 저희끼리 회의를 하는 그 좀 아쉬움은 있었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 농촌 지역 상황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의성이 지금 마늘 캐는 철인데요. 마늘이 워낙 소비가 위축되다 보니까 마늘이 거래가 안 되고 그나마 거래가 되는 마늘도 가격이 작년에 반토막도 안 돼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 이게 인건비는 16만 원, 17만 원인데 이 인건비 들여서 이 마늘을 캐야 되나라는 고민에 빠지는 그 농민들이 많거든요. 상황이 이러한데 법사위원장 달라는 그 문제로 그거 안 주면은 모든 국회 일정을 보이콧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국민의힘도 문제지만 그런 주장에 동조해서 마치 국민의힘의 집행부인 것처럼 농림부 장관이 이 국회 일정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거는 저는 언제까지 국민들이 이것을 봐줄 것인가. 저는 농림부 장관이 지금 농촌의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다면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그렇군요. 예. 그 마늘 농가도 상당히 지금 어렵고, 그 한우 농가도 어렵잖아요. 뭐 누구보다 잘 아시겠지만 쌀 농사도 그렇고 좀 한우 농가는 7월 초에 제가 알기에 소 반납 투쟁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유, 그 정도입니까? 네, 근데 키워도 많게는 한 240만 원, 적게는 최소 140만 원가량의 손해를 보니까. 그래서 이래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한우 반납 투쟁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어떻게 구체적으로 진행될지는 모르지만, 지금 다 어렵습니다. 아유, 참. 전 국민 뭐 한우 소비 운동 같은 걸 좀 했으면 좋겠고 그게 안 돼요. 그게 또 왜냐면 우리 소비자들 또 사 먹는 값은 또 그렇게 싸지가 않아서. 네, 그리고 워낙 밥상 물가가 비싸서 이 밥상 물가 비싸면 농산물을 재배하는 농어민들이 좀 좋아야 될 것 같은데 농어민들 주머니도 지금 굉장히 어려운데 그렇네요. 소비자들도 마찬가지거든요. 마찬가지죠. 네, 그러니까 뭐 소비 촉진 운동을 한다고 한들 그건 되게 이례적인 거고 지금 상황에서는 결국은 정부가 민주당이 이번에 저희 당론으로 오늘 채택한 법안이 있는데요. 지역 상품권을 좀 전 국민에게 지급하자라는 법안을 저희가 오늘 당론으로 채택했는데 이게 지금 코로나 때보다 더 어렵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때 재난지원금이라도 지원을 해서 이렇게 좀 소비를 좀 진작시키는 일들이 있었는데 지금 그런 조치들이 좀 시급하게 진행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네요. 지금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하얀 쌀밥에 한우 이렇게 싹 구워서 마늘 딱 얹어서 먹으면 참 맛있잖아요. 근데 그 세 농가가 다 힘들고요. 세 분야가. 참 너무 안타깝고. 자, 지금 뭐 지역 상품권 전 국민을 위한 지역 상품권 말씀 주셨는데
그게 이제 뭐 인플레이션도 유발하고 뭐 재정도 문제 있다 이런 논리로 반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지금 자꾸 대통령실에서 뭐 종부세 폐지하느니 상속세 감면하느니 이런 얘기가 나와서 정말 분통 터지는 국민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부자 감세를 하면서 서민들 힘들게 하는지. 예, 종부세가 우리 이 농촌 지역에 사는 분들이 옛날에 이제 일부 언론에서 뭐 세금 폭탄이다라는 그 프레임으로 종부세에 대해서 되게 비판적인 여론을 유도한 적이 있는데 그걸 좀 우리 지역 주민들은 아셔야 되는데요. 종부세는 그것을 걷어서 서울에서 쓰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전부 지방재정인 부동산 교부세 재원으로 쓰이고 있고요. 이건 지역으로 내려보내서 지역의 사회복지 그다음에 교육 예산으로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번에도 한번 뉴스에 나오는데 종부세를 물론 당연히 서울에서 제일 많이 걷겠죠. 지역별로 보면. 그렇죠. 그런데 나눠주는 부동산 아까 교부금이라고 하셨나요? 네. 부동산 교부금은 비슷하게 나눠주더라고요. 뭐 경북이나 서울이나 뭐 경기도나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균형 발전 차원에서 훨씬 더 많은 돈을 저희가 받고 있는 거죠. 경북은 내는 돈에 비해서 받는 건 훨씬 많다. 종부세. 그렇죠. 예. 그러니까 종부세를 깎아주면 그 피해는 어디에 돌아오냐면 실제로 지방에 피해가 돌아가는 거예요. 예. 거기다가 이번에 그 정부에서 종부세하고 부동산 교부세 뭐 이렇게 그러니까 19일 날 어제죠. 어제 그 정부에서 이런 발표했거든요.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 이래가지고 지자체 차원에서 저출생 투자에 부동산 교부세 활용한다 뭐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이 부동산 교부세는 결국 종부세에서 나오는 건데. 그렇죠. 예, 저출생 문제를 국가 비상사태에 준하는 대응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정작 그 대응 방안의 재원은 폐기하겠다라는 메시지가 있는 거잖아요. 앞뒤가 안 맞네. 맞네. 이거는 뭐 누구 말로 하면은 차를 운전하면서 엑셀하고 브레이크를 동시에 밟는 그런 것과 똑같은 행위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종부세가 이 세제로서의 세제는 모든 세제가 편성할 때 어떤 정책적인 효과를 바라고서 종부세 세금을 책정하는 거잖아요. 근데 종부세 폐지가 필요하다면 지방 재정 감소에 대한 대책이 반드시 만들어져야 되는 거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 시간에 한 30초 정도 남았는데 오늘 원희룡 전 장관이 전당대회 대표 출마 선언했잖아요. 네. 저는 이걸 보면서 원희룡 친윤 내세우고 나경원을 또 내려앉히나 주저물러 앉히나 이런 생각이 저는 딱 들었는데 이거 어떻게 해석하셨습니까? 근데 뭐 출마하시는 분들은 뭐 여러분이 나올 것 같은데 어차피 그 대표는 한동훈이다라는 얘기가 워낙 이 여의도 정가에선 파다해서. 근데 요 며칠 사이에 그거 조금 바뀌었어요. 모르겠다 이거 이제. 그거는 아직 끝을 가봐야죠. 예, 끝을 대봐야 아는 거여서. 예, 그래서 저는 한동훈 그 전 장관이 그렇게 힘이 있는 후보가 될 가능성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런데 저는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여러 사람을 좀 이렇게 굵직굵직한 정치인들을 띄워놓는 것은 필요하잖아요. 대선도 있고 지방선거도 있기 때문에 총선 끝났다고 다 끝난 게 아니니까 2년 뒤면 지방선거 있는데 사람은 준비해놔야 되고 그 과정 중에 하나다 이렇게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